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 이 별도 약정이 뭘까요? 위약금 특약 같은 거 또는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그런 게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이죠. 중도금을 1월 20일 날 주기로 했는데 그 전 18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다. 줄 수 있어요.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고, 따라서 이행 착수했으니까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판례죠.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옳은 건 이제 기억,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그쵸. 니은도 옳은 지문이에요. 중도금 지금 이행 착수니까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전부 옳은 지문이에요. 답은 5번. 자, 5번.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 다음에 두 달이 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하면서 계약금은 10일 날 주기로 약속한 거죠. 자, 5월 10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라 그랬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약속대로 계약금을 만약에 주고 받았다. 그럼 그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5월 1일 날 체결되고 5월 10일 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5월 10일 날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가지고는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1번이 완벽하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제 3번이 문제인데요.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계약금 약정이란 걸 체결한 적이 없죠.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따라서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한번 잠시 무료하고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행을 착수했죠. 이행을 착수했으니까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는 해제는 할 수가 없겠죠.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계약 잔금을 지급했으나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금 해제와는 별도로 법정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고 2번, 4번, 5번은 확실하게 옳은 지문인데 이 3번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속만 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 성립하지 않은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 3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판례가 조금 이상한 판례가 있어요. 아까 체크 안 한 거. 아이고. 자, 요거 우리 계약금 처음 해봤던 요 판례. 아까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을 주는 사람이 그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 권리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우리 대법원 이렇게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 계약금 약정이 없다면 주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면 원칙, 교부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해지할 수 없다. 이 뒤에 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상한 이 쓸데없는 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판결은 어떤 의미냐면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만약에 계약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자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한다. 이따위 약정을 한 거예요. 당사자가 따로. 만약에 그런 약정이 따로 있었다면 이라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계약금을, 매매계약을 1월 10일 날 하면서 1월 10일 날 계약금을 조금 주거나 나머지는 나중에, 또는 아예 나머지를 전부 다 20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만약에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당사자가. 그런 전제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운데 있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 원칙이 맞는 거다.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주계약이든 계약금 계약이든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권한,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합치 이런 게 있었다면 요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판례인데 아까 본 질문은 그런 전제를 쏙쏙쏙 다 빼버리고 자, 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이건가? 5번인가? 아닌가? 3번 보세요.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5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 그런데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3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앞뒤 차포 다 떼고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틀린 거고요. 이건 분명히 틀렸고요. 낙성계약 아니었습니다. 3번도 틀린 거예요. 원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의무 따위는 없고 따라서 계약금 약정이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원칙이야. 그 원칙에서 바라보면 3번도 틀린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3번 지문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1번, 3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답을 골라야 되는가? 이론에 여지없이 틀린 거 이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에.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3번을 1번을 했다면 3번 고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3번 고르는 분들이. 자, 1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3번 지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